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담당하고 있는 선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분기 프리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사실 코로나19과 무관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두 개 기업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떠오르는 업체가 진단기업인 시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데이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시겠지만 3월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진단기업들의 수출이 본격화됐습니다. 4월달 2억 6,700만 달러로 피크아웃 했죠. 이거는 정말 1, 2월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 4월 대비 약 30% 감소하면서 진단기업들의 주가가 조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통관 데이터, 관세청 통관 데이터를 보면 지역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시젠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는 5월 달에 전월 대비 8.3%밖에 감소하지 않아서 사실은 양호했다, 나름 선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상 헬스케어가 위치한 안양시의 경우 4월 달에 두 개 지역은 둘 다 한 600억 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안양시 경우에는 5월 달 데이터 63%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진단키트 수출 감소에 크게 일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15일 0시 기준으로 이제 7월달 통관 데이터가 나왔죠. 즉 6월달에 지역별 분류가 나왔는데 시젠은 2.9%밖에 감소하지 않아서 역시 양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달 통관 데이터도 하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한 달 7월 1일 날 발표한 잠정치 데이터에 의하면 11.2% 감소했습니다. 하락세가 좀 덜해지고 있죠. 5월 달에는 30% 감소했다가 지금은 11.2%가 됐으니까. 근데 6월 20일까지 누적을 보면 이게 전월 대비 34% 감소하면서 이제 진단 키트 수출은 뭐 과거와 같은 영광은 이제 사라졌나라고 조금 우려들 많이 하셨는데요. 한 달 누적이 11% 마이너스 11% 나오면서 마지막 열흘의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추론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열흘 21일에서 30일까지의 데이터는 MOM으로 40% 가까이 나오면서 사실은 7월달 데이터 기대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보시다시피 확진자 수가 하루에 6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증가했는데 이제 기울기가 다시 이렇게 섰죠. 예, 기울기가 다시 가팔라졌고요. 브라질과 멕시코는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고 이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 갈지 모르겠네요. 파우치 소장은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서 진단키트 수출세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GH형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과거 대구 신천지 때 비해서 6배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이런 이슈들은 1년의 이벤트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젠과 같은 진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시젠에 대해서 간략하게 2분기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2,5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통관 데이터만 보더라도 4월과 5월 6월 세 개 달 합하면은 1,811억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관 데이터보다 실제 시젠의 수출 금액이 1분기 경우에는 30% 정도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더 나오는 이유는 시젠은 일단 그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면 시젠 브라질이 있고 거기로 물량이 나가죠. 자, 시젠 브라질에서 시젠으로부터 받은 가격은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100원에 판다면은 시젠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70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통관 데이터에 기록되는 금액은 100원이 아니라
70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즌의 실적으로 잡힐 때에는 연결 기준으로 100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실 실제 시즌의 수출 금액은 통관 데이터상보다 20에서 30% 더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관 데이터에서 1,800억 이상 나왔다라는 거는 실제 수출 금액은 저는 2,100억에서 2,200억 정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나온 거에 또 붙을 수 있는 부분은 장비입니다. 저희가 1분기에 장비가 234억 나왔거든요. 이 장비는 상품입니다. 바이오라드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만든 거를 저희가 상품으로 파는데 2분기에는 좀 슬로우 다운 해질 것으로 봤었어요. 그 이유는 좀 공급에서의 어떤 그 물량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이슈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다행히도 바이오라드가 제때 공급하면서 2분기에도 200억 넘는 수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내인데요. 4월부터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4월은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5월과 6월에 지역별로 이제 산발적인 지역 내 소규모 감염들이 확산이 되면서 5월과 6월 시즌의 진단 키트 많이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억 정도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이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1,500억이면 OP단에서는 OP 마진율 기준으로 60%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1분기 818억 매출 규모에서 영업이익률이 49%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출의 볼륨이 증가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판관비가 저희 인센티브 지급으로 이렇게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판관비 비중 자체는 감소하죠. 이게 레버리지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60% 달성은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보여서 시즌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추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를 여러분이 아마 본 적이 없으셔서 저도 마찬가지여서 좀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았다면 이제 추정치가 좀 더 현실적인 숫자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은 다시 실적 추정치가 정상화되고 이 코로나 이벤트가 3년 이상 계속된다면 지금 원래 5배 줬었는데 이걸 정상화시켜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코스피의 평균 PER이 14배 수준이라면 멀티플 10배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20만 원인데 사실 제가 이거 썼을 때만 하더라도 한 11만 원이었는데 너무 좀 주가가 많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사라고 권해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모더나사의 백신이 또 항체 형성 다 나타났다고 하는데 또 이 항체가 중화항체인지 모르겠고 아마 관찰 기간이 투여 후 한 2주 뒤에 관찰된 거라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중장기적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오늘의 뉴스만으로 아마 진단 기업들 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고 이들 기업의 펀더멘탈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조정받게 된다면 저점 매수 충분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코로나 수혜주 녹십자입니다. 좀 생뚱맞죠? 녹십자가 왜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자, 녹십자가 제가 좋게 보는 이유 바로 독감 백신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독감 백신 원래 3분기는 하반기는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유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추워지면은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독감도 걸릴 수 있는데 올해에는 이제 코로나가 얹혀진 거죠. 방역 당국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코로나나 독감이나 나타나는 증상은 기침 오한 발열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절대 두 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막 유행이 돼버리면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잡을 수 있는 하나는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는 하나란 백신이 존재하는 독감이라는 거죠. 아마 올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 주사 맞으라는 캠페인 엄청나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죠. NIP에서 드디어 올해 초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독감 백신 4가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P가 증가했죠.
이로 인해서 올해 초 녹십자 3분기 독감 백신 국내 매출이 20% 정도 증가할 거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정부에서 지금 NIP 적용 대상, 독감 백신 사업 적용 대상이 원래 6개월에서 12세였는데 6개월에서 18세 고등학교까지 늘렸고요. 어르신들은 만 65세 이상이었는데 만 62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뭡니까? Q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지금 P와 Q가 둘 다 증가했습니다. NIP 확정 도우즈만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1,900만 도우즈입니다. 자, 녹십자 최대 수혜주고요. 이로 인해서 올해 초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었던 독감 백신은 약 35% 증가하면서 700억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좋은 독감 백신 매출 확대로 3분기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40% 증가한 500억 이상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 3분기는 좋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2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래 녹십자는요, 여러분 굉장히 쉽게 기억하시려면 그냥 1분기는 쏘쏘, 2분기는 남방구향 때문에 좋고요. 3분기에는 국내 독감 백신 때문에 최대, 4분기는 백신 충당금으로 적자.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2분기 남방구향으로 원래 좋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방구향 독감 백신이 1분기에 130억이 미리 나갔어요. 그래서 2분기에는 270억. 원래 둘이 합산 400억 돼야 되는데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두 백신이 좀 이를 조금 보상해주면 좋았을 텐데 1분기 122억 나갔던 수두 백신이 2분기에 지금 통관 데이터 보면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원래 한 200억 이상 물량이 선적이 됐는데 코로나19으로 출항이 늦어져서 이게 3분기로 이연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네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이미 1분기에 선반영되고 3분기로 이연이 되면서 좀 저조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3분기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녹십자 한번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코로나19 수혜주로 혈장 치료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굉장히 심해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과연 계속 유효할까라는 의문 드는데요. 가장 확실한 치료제는 사실 혈장 치료제죠. 완치자의 혈장으로부터 항체를 뽑아내는 건데요. 7월부터 임상이 개시된다라고 합니다. 이 혈장 치료제의 생산 방식은 녹십자가 가장 잘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혈액 분액 비즈니스죠. 저희 IVIG와 생산 방식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IVIG 만들 때에는 정상인의 혈장으로부터 공여를 받고 이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으로부터 공여받는다는 그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7월에서 임상 시작해서 만약에 결과 좀 양호하게 나온다면 녹십자 주가 뭐 펀더멘탈과는 상관없이 이런 이벤트로 업사이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녹십자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